헬로우차이나 유안타증권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스토리 듣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실 건가요? 네, 중국이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산업의 성장 초기 국면에 위치해 있는 여행 산업은 중국 소비재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2015년 3.3억 명에서 2020년 5.9억 명으로 7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인구 대비 중산층 비중은 2015년 23.3%에서 2020년 41.1%로 상승할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산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여행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행은 경기 소비재 중에서도 고가형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중은 현재 90%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여행 산업을 성숙기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는 2020년 중국 인구 대비 중산층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시점이 되더라도 중국의 여행 산업은 여전히 성장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중국의 여행 산업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4위에 해당을 하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융합을 해 관광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자국 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13억 인구가 있어 자국 관광 산업의 잠재력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즉 해외여행 사업을 보더라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의 출국 객수는 2001년 1213만 명에서 2014년 1억 1659만 명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무려 연평균 19%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성장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구간에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 행태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572달러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넘어선 2011년 이후에 중국인 출국자 증가율이 매년 20% 전후를 기록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중국인들의 출국자 고속 성장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인프라 개선도 여행 산업에 있어서 우호적입니다. 중국 민항공총국은 2007년에 발표한 전국 공항 건설 청사진을 통해서 전국을 북방,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으로 5대 항공권 역으로 나누며 2020년까지 공항수를 244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될 경우 전국 2,000여 현급 행정구역의 80%가 항공 서비스를 이용 가능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의 공항 인프라 개선이 되고 신규 항공 노선이 개발이 된다는 점은 중국인 해외 여행객 증가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여행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중국의 여행 산업 정말 잠재력이 크네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중국의 여행 산업 그 자체의 어떤 매력이나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0년대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90년대부터는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해외 유학도 가시고, 그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배낭여행 이런 것들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국민이 이제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은 정도로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 소비 관점에서 좀 더 좋은 경험, 해외에서 좀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여행을 통한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된다면은 앞으로 또 상당한 그런 기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가 여행지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죠, 주임님. 주변에 중국으로 여행 많이 가시나요? 네,
그렇죠. 저만 해도 지금까지 중국을 한 4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와, 네네. 부럽네요. 주변에 네네. 뭐 연령대 불문하고 많이 가시나요, 중국으로? 근데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홍콩이 아니라 중국은 약간 네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네. 음식 자체가 약간 아시다시피 많이 기름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르신들 입맛에는 많이 안 맞아가지고 네. 약간 대학생 위주로 그리고 항공값도 싸기 때문에 대학생들 위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 또 어르신들도 제 주변에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거 보면은 중국의 그 자연 환경이 워낙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시고, 뭐, 만리장성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역별로 메리트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제 주변에 많이들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청녀 홀딩스 가지고 오셨는데 중국 청년 여행 홀딩스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헬로우 차이나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월 말 정도에 다뤘던 적이 있는 업체인데요. 면세점, 뭐 항공업체 등등 여행산업 관련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는 중청류 홀딩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화하는 중국의 여행 산업에 수혜주는 당연히 여행사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3대 여행사 중에 유일하게 후광통으로 거래가 가능한 중청녀 홀딩스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중청녀 홀딩스는 중국 여행사 산업 중에 최초로 A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공청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업인 중국 청녀그룹의 자회사로 국영 기업입니다. 2014년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여행 서비스가 43%, 그리고 SI가 23%, 전시 20%, 관광지 운영이 9%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에 관광, 리조트, 컨벤션 업무, 행상 관리 업무, 출입국 여행 업무 등 전통적인 여행사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하이테크 산업 등의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총 자산은 88억 위안이 넘었고 영업이익은 106억 위안에 달합니다. 현재 중청녀 홀딩스가 운영을 하는 포털 사이트인 아우여우왕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판매 규모와 그리고 경영 실적의 상승은 회사의 가치 평가를 재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중청녀 홀딩스의 평가가 전환이 되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에 신규 개장한 구베이 관광지가 아직은 적자인데요. 흑자 전환을 할 경우 지분법 이익 인식을 통해서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전통적인 여행 업무뿐만 아니라 뭐 리조트라든지 관광지를 또 지금 개발한 사업도 있나 보네. 구베이 관광지 설명해 주셨고요. 또 다른 업으로도 다각화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청료 홀딩스와 국내 기업 비교 가능할까요? 네, 사실상 전부 다 비교를 가능한 기업은 없고요. 이제 하나투어가 그나마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청년 홀딩스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사업 위주로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제 하나투어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청년 홀딩스와 하나투어 모두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관련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두 회사 모두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사업 모두 강점을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향후 성장 동력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중청년 홀딩스는 관광지 운영, 그리고 하나투어는 면세점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청년 홀딩스의 경우 관광지 운영으로 이익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하나투어 역시 최근에 면세점 진출로 인하여 실적 향상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중국발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중청년 홀딩스와 하나투어 모두 호실적을 실현 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상생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 경쟁도 심화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는 경쟁자의 자리에서 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청년 홀딩스의 중국 내 여행사가 급속도로 많이 생겨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점이 그리고 하나투어는 엔저로 인하여 중국인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발길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약간 비교점이고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 중청역 홀딩스보다 오히려 하나투어가 더 높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것이 한몫을 하는데요. 향후에 면세점 사업 진출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청역 홀딩스의 경우에는 경쟁 심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관광지 운영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이 질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청역 홀딩스와 하나투어 리스크라는 것은 환율이나 경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 같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은 또 공통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성장폭이 또 우리 하나투어가 크다는 점 현재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했던 대목이고요. 사업 다각화의 좋은 예를 두 회사 모두 가지고 있네요. 관광지나 면세점 진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어 진짜 이제 면세점까지 가지니까 중국 소비에서도 요우커의 수혜 앞으로 또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중청역 홀딩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어떤 점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어떤 기간만큼 얼마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시죠. 네, 중국의 여행사는 2013년 기준 CNTA 등록 기준으로 2.6만 개에 달합니다. 2만 6천 개 정도에 달하는데요. 여행 산업 수요가 증가할수록 신규 여행사가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산업의 경쟁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는데요. 중국의 3대 여행사 중 하나인 중청역 홀딩스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여행 산업은 사업 수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나 경쟁 구도 심화로 인해 순수 여행업보다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중청역 홀딩스 전에 가장 여행업 중에 유망하게 보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국제 여행사를 항상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중국 국제 여행사가 후광통 거래 제외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매수가 금지가 되고 보유 종목에 한해서 매도만 가능한데요. 중국 국제 여행사는 하나투어처럼 면세점 사업이 여행업보다 전체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청역 홀딩스가 중국 국제 여행사처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면세점에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중청역 홀딩스는 우정과 같은 중국 국내 관광지 운영 사업이 기업 가치의 상승의 핵심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청역 홀딩스의 여행업 매출 성장은 산업 수요 성장과는 비교해 미약한 편인데 하지만 순수 여행업의 경쟁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 관광지 운영 사업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중청역 홀딩스의 그런 투자 가치는 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고 그리고 목표가는 30위안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하는 시점은 올해 연말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위안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점유율로 봤을 때 중청역 홀딩스 중국 여행 산업에서 몇 위 기업인가요? 여행 산업 기준에서는 지금 2위 기업이고요. 중국의 3대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기업은 이제 중국 국제 여행사 그리고 중청역 홀딩스 그리고 CTI라는 기업이 있는데 상장된 회사는 중국 국제 여행사랑 그리고 중청역 홀딩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중청역 홀딩스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국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중국 국연은 면세점 쪽으로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청역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각화한 부분이 특히 여행 관련해서는 관광지 운영 사업이고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하나투어 좋게 보시겠네요, 주임님도. 네, 하나투어는 저는 국내 주식 하신 분들이랑은 꾸준히 거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주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국제여행사는 이제 후광통에선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마감되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후광통 거래 종목에서 제외되기 전에 저희가 다른 출연자가 이틀 동안만 살 수 있는 주식이다 하면서 한번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또 나네요.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갖고 있는 중국 국여, 또
또 유망하다고 보시지만 이 중청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까지의 보유 전략으로 목표 주가를 30위안까지 손절가 17위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중청려 홀딩스 여행산업 알아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